자, 288페이지에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나와 있죠. 인적 범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런 걸 그렸습니다. 뭘 그러냐면은 갑이 이 건물의 임대인인데 을이 임차인입니다. 뭐 하면은 주주, 요 임차인인데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이렇게 되고,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생긴다 했죠. 상가임차 부분 뭐 사건, 사업자 또 적읍시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고 건물의 인도. 다음날 몇 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긴다고?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증금이 1억이 꼽혀있고 3억짜리인데 이 건물을 양수받은 사람은 살 때 얼마 주고 산다 그랬어요? 2억 주고 산다. 얘가 1억을 얘한테 줘야 되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이 양수인은 우리가 아까 뭐랬냐면은 누구의 지위를 승인 양수를 본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우리 이 내용 다 정리했었죠? 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양수인 나오는데 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요 밑에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통상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죠. 그 사람에 대항이 미치고, 자, 이번에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 경락인. 됐습니까? 네. 자, 그럼 판례 내용 중간에 보시면 경매 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소멸하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멸된다. 자,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밑에 있으면 소멸이죠. 경매 들어가면. 네. 그럼 위에 있으면 소멸하지 않죠? 네. 자, 그럽니다. 근데 최선순위 저당권 밑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소멸됨으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장하려면 저당권보다 위에 있어야지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보상 수탁자. 자, 명의 수탁자 보세요. 자, 이 부동산을 A라는 사람이 신탁자 맡긴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 뭐예요? 신탁자 위탁자라고 하고, 자,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죠.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잖아. 맞나요? 아, 자, 여기 잘못 봤네. 이거 잘못 얘기했네. 다시. 이 사람이 이제 위탁자고 요 수탁자다.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자, 양수인이 되는데 수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명의 수탁도 마찬가지야. 자, 명의를 갑에서 병으로 명의를 맡겼잖아.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병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누가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고요? 명의 수탁자죠. 명의 수탁자에게, 자, 밑에 갑니다.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누가요? 수탁자. 명의 수탁자입니다. 자, 누구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수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밑에 가서 이제 존속기간 갑니다. 몇 년이라 했습니까? 기간이 약정이었으면 2년으로 본다. 2년은 누가 보장해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장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별표현을 주고 현관표현이 됩니다. 앞에서 했죠, 우리? 비교할 때 설명했었죠, 중요하다고? 좀 이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1표 페이지 가면은 또 별표현이 됩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뭐한 것을 본다? 존속한 것을 본다. 묵시적 갱신, 아까 설명했죠? 6월에서 1월 사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갱신이 되는데, 3번 몇 기 차이 면책 없어야 됩니까? 2기 차이 면책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동일한 조건을 임대한 것을 보는데 기간은 몇 년을 봅니까? 2년. 주택은 2년입니다. 누가 2년? 임대인이 2년이야. 그 임대인에게 임대인에게 뭡니까? 부담을 더 주는 거야. 누구 편 들고 있고? 임차인. 그래서 밑에 가면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한 후에 몇 월이 지나면? 3월이 지나면 임대차를 종료한다. 옆에 상가 임대차 동일 종료시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해지 통고 몇 월 지나면 3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가 임대차 동일. 됐어요? 자, 그다음 밑에 가서 주택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나오는데 보증금 증액은 몇 분이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옆에다가 전세금 증액,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 증액,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 증액도 전부 다 총틀어서 몇 분이면 20분의 1, 5%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100분의 5가 있거든. 20분의 1하고 똑같아요. 이거 뭐 아는가 모르겠는데 알고 있죠? 20분의 1은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5. 이런 거 몰라요, 분수? 잘 몰라보여요? 자, 우리 그 아들이 지금 분수하고 있던데, 분수한테 저 몇 번 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빠 이것도 모르냐는 거예요. 일단 무슨 무시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연산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뭡니까? 천이가 순이에게 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 우리 가불병정 같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더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못 풀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뭡니까 잘못 가르쳐가지고 또 누가 뭐라 합니까 옆에? 와이프가 뭐라 하죠? 이것도 모르냐면서 그러죠? 네. 난 민법밖에 몰라요. 그게 자, 철저하게 민법밖에 모릅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밑에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주택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인데 보증금 증액은 몇 분이면 20분의 1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법 7조의 적용 범위에서는 두 번째 줄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당사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로 증액했을 때는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월 차임 전환할 때 몇 프로입니까? 연 10%. 1할이죠, 1할. 그리고 기준금리 3.5%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참고하시고. 자, 넘어가서 보증금 확보 나왔습니다. 무슨 일자 갖춰야 됩니까? 확정 일자 갖춰야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판례 별표인데 임차인의 요구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우선 면제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배당 요구 종기인 경락일까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존속해야 된다고요. 대항 요건은 주주는.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일자 갖춰야 됩니까? 확정 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정 일자를 갖추었다 그러면 대항이 생겨 안 생겨? 우선 면제권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경매법원의 배당 요구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수의 주택을 양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가서 이제 효력 보겠습니다. 확정일자 갖추면 무슨 면제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밑에 지나게 됐어요. 우선 면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주주하고 다음날 기준으로 무슨 면제가 발생한다고? 주주하고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0시에 우선 면제 생깁니다. 자, 우선순위 결정인데 저당권 위에 있는, 자 보세요, 저당권 위에 주저해놨어요. 살아있죠? 겸해 들어가도 저당권 밑에 있으면은 소멸한다. 그거 저당권하고 동일하다고요. 우선 면제 받는 대상인데 대지를 포함한, 자 3번의 별표 우선 면제. 자, 우리가 돈을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경매를 날렸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날리는데 대지의 환가 대금에도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신자수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의 선택적 권리 행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매가 들어갔죠. 자,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럼 임차인은 뭡니까? 그 전에 요 저당권자가 밑에 있는데 경매가 들어갔어. 그럼 들어가더라도 얘는 위에, 저당권보다 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에 있죠. 그러면은 얘는 뭘 주장하거나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뭡니까? 배당 요구 신청할 수가 있죠. 맞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권리를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보증금 금액은 1억 1,000이죠? 서울만 기억한다 그랬죠? 네. 서울만 1억 1,000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대항요건 구입 및 존속. 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춰야 된다. 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이 부동산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기입 등기 되기 전에까지 뭘 갖춰야 됩니까?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자, 밑으로 가서요. 배당 요금 및 우선권 행사 신고입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판례가 보증금 일정액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 임차인은 배당받은 후순위 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가 신청 안 해가지고 못 받은 거에 대해서 후순위 권자에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지 잘못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날라옵니다. 겸해 들어가면은 임차인 보고 배당 요구 신청해라고 합니다. 아니 저거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받아갈 수 있다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못 받은 거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한테 가서 돈 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연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밑에 가서 보증금액 일정인데 얼마입니까? 3,700이죠. 건물 가격이 몇 분의 몇?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예외되어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지연 대책입니다. 대책. 자, 보증금 반환하지 않으면 뭐 넣을 수 있습니까? 겸해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내용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 줄 보시면 돼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안에 살면서 뭐 넣을 수 있습니까? 경매 넣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별표 2개 주임법 상임법의 공통점입니다. 자, 어디에 현관해 놓으시고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됐습니까? 현관해 냈어요? 자, 그래서 뭘 받지 못했을 때 줄 거고 보증금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 자, 신설 배경 나와 있는데 신설 배경 그렇고 잠깐 신설 배경 자, 일단 밑에 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내용 방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1번에 보셔야 돼. 임대차가 망한 후에 종료한 후에 현관해 주시고 옆에 전에 하면 X입니다. 종료한 후에 해야 되지 전에 하면 X라고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됐습니까? 죽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이에요. 자, 임차주택에 소재하는 시공고 부분에서 하죠. 맞아요? 요 임대인의 주소지 해놓고 X 임대인의 주소지 해놓고 X 해놓으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B번의 현관펜 이미 대항력과 우선면제 취득하는 경우는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한다. 자, 대우 유지 아까 했었죠? 뭐 유지? 대우 유지되고 있다. 대항력과 우선면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밑에 갔어요. 자, 3번의 별표입니다. 임차권 등기명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소액 보증을 받아갈 수가 없다. 별 중요하다 그랬고요. 비용은 누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임차인이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임대인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불복하면 이의를 할 수가 있고 기각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항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전에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자, 밑에 가서 양갈로 4번 갑니다. 판례는 그 내용이고 소액사건 심판법이 준용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금융기관 자, 이제 이 LH공사나 뭐 주택공사, 지방공사도 마찬가지 보증금에 대해서도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설된 겁니다. 예. 6년 전에 승인된 거야. 은행 등 금융기관 나와 있습니까?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요즘은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임대를 놓으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담보대출 이런 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다. 보증금 담보대출 해줍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임대인하고 계약 맺을 때 돈을 누가 사줍니까? 요 은행이 사주잖아요. 맞죠? 은행이 사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보험회사 이런 데서 사주는 경우 있죠. 자, 사준단 말이야. 자, 그럼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보증 줄 적에는 얘한테 줘야 되죠. 그럼 나머지 보면 여기 줘야 되죠. 누가 다 합니까? 은행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지위를 누가 승계한다고요? 은행에 승계하니까 뭐예요? 대출해 주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 지위를 승계하니까 견매등하 이렇게 할 때 내가 우선 면제로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 대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담보대출 해줄 때는 위에 순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행이 확인하고 없다는 거 확인하고 저거가 제일 위입니다. 아시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그렇게 승계가 되는데, 자, 밑에 가서 3번. 금융기관 등은 우선 면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자, 해지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해지하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우선 면제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건 되지만은 뭐 받는 건 뭐 하는 건 안 된다. 해지할 수는 없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승계. 자, 이거 가지고 사실혼의 배우자 행간편이시고, 이제 사실혼의 배우자도 상속권자가 없었을 때도 보호받아서, 자,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재산도 좀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누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남아 계세요. 그럼 아버지도 애인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애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이 가서 뭐랍니까? 혼인신고 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죠. 왜? 상속이 그 1.5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같이 사는 건 인정해 줍니까? 보통 인정해 줍니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할 때 돈 좀 줍니까? 안 줍니까?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 있는 사실혼의 배우자가 어떻게 됩니까? 뭐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상속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노력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챙겨주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뭡니까? 아버지가 이제 뭐 애인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자, 이렇게 같이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되고, 임차권의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정 공동생활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무조건 상속권자니까 받아가는데, 아닐 때는 공동으로 받아갈 수 있거든. 그게 법적으로 딱 만들어놨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혼의 배우자에도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하겠다. 오케이?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임차권의 승계에서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돼 있죠? 상속권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누가 받는다고?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가 승계합니다. 됐어요?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가 승계합니다. 자,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는 누가 받아갑니까? 상속을 받아가죠? 근데 가정공동생활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혼인 관계 있는 자와 이촌의 친족이 공동으로 받는데, 사소를 가정공동생활 하고 있을 때는 누가 받습니까? 상속권자 받는 거죠. 네,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내가 있고 갑이 있고 사실혼의 배우자가 있는데, 자, 아들이 뭡니까? 서울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뭡니까? 주주하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돌아가셔서, 그러면 여기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 맞아요? 보증금은 여기 사실혼의 배우자와 이촌의 친족이 뭐 한다고요? 공동으로 상속한다. 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개해보세요. 이런 일 생겨 안 생겨요? 이런 거 생긴다니까? 사실혼의 배우자 나타난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자, 사실혼의 배우자나 누가? 이촌의 친족이 공동받는다고. 근데 가정 공동생활 하고 있으면은 얘가 받는 게 아니고 상속권자가 받습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예, 두 분 나왔어요, 이기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요. 승계자의, 승계 대상자의 반대 의사. 자, 내가 못하겠다, 내가 승계 못하겠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고, 승계 효과는 채권, 채무 다 받죠? 그런 내용입니다. 채권, 채무 다 받는다. 이렇게 됐고. 넘기시고. 자, 이제 2년 전에 이제 뭡니까? 2년 전이니까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가 생겼어요. 요거는 거의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명하고 갑니다. 자, 어디에서 한다고요? 주택에 관련 분쟁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어디 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조정위원회라고 준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 심의 조정 사항이 뭐냐? 자 현관편 딱 해놓고 묶어놓읍시다. 차입 및 보증금 증액에 관한 문제, 기간에 대한 문제,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에 반한 문제, 보증금 반환과 임차주택에 반한 문제, 유지수선에 대한 의무 문제, 자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자 이런 것 등을 기본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 양갈로 4번 갈게요. 양갈로 4번 보시면 자 여기 분쟁 조정의 사무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개임할 수 있는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조정 구성인데 위원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 현관편이시고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5명이고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단이라는 게 뭡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얘기하는 겁니다. 공단의 이사장의 임명이나 위촉으로 시도 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장에 임명하거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으로 한 연임할 수 있도록 해줬고 자 의결할 때는 밑에 제적위원회 과반수 조정과 출석위원회 과반수로 합니다. 자 조정 처리 기간은 며칠입니까? 60일.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중에 요거 지적법 가면은 재심의할 때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60일, 30일. 지적법한 나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럼 60일, 30일 연장할 때 며칠? 30일 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지적법 가면 있어. 나중에 배울 거야. 에? 자, 하여튼 똑같습니다. 60일 내인데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자, 조정이 성립인데, 자, 조정이 성립하면 작성해가지고 조정을 지체 없이 다 각 당사에 통지를 하는데,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7일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은, 마음에서 본다? 거부한다. 자,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거절.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을 때, 협의 문구인데,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을 때 답 없으면 뭐라고요? 거절로 본다. 수익 항의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수익 거절로 본다. 집합 건물부 가면은 재건축 참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 없으면 뭐예요? 참가, 거절, 29회 때 나왔던 거예요. 자, 요것도 물어봤는데, 조정하고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거절입니다, 거절. 됐어요? 수락하는 경우 내용 합의가 된 것을 보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요거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시험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자, 근데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하시고 핵심 문제 자 보세요. 핵심 문제 거의 뭡니까? 그 8년치 기출 질문을 다 해놨습니다. 아시죠? 몇 문제 없습니다. 2문제밖에 없네. 2문제밖에 없죠. 네, 2문제. 이 정도는 정리하고 가야죠. 인간적으로. 아시겠죠? 이 정도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내일 여기서 나온다 질문 아시죠? 내일이 아니고 토요일날. 자 1번 핵심 문제 2문제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옳은 것. 자 1번 맞습니까? 수리한 때죠.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적인 수리한 때가 아니고 수리한 때를 얘기하고 도달한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판례입니다. 1번 X. 2번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서 주택 전부에서 타인 명의 임차 등기 끝난 뒤에 소액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임차권 등기명령이 끝나니 뒤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가 없다 했잖아. 2번 맞아 틀려? 맞죠.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면 저당권 위에 있는 임차권이 있을 때 여기 보세요. 저당권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럼 저당권 밑에 있으면 승계한 걸 보지 않는다는 거야. 보증금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3번 틀렸죠?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자 확정일자 현황펜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라 했지 최우선 변제 한 적 없잖아. 최우선 변제는 주주 최우선 변제는 뭐라고요? 주주만 하면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 됐어요? 그럼 확정일자 받으면 최우선이 아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4번 틀렸죠?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미친다. 미치겠네 이거. 맞죠? 미친답니다. 미친다. 자, 5번 틀렸죠? 자, 6번 어떻습니까? 최선술이 전세권자 지위와 대항에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전세권자 지위에서 겸밀을 신청하는 경우 하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판례가 내가 임차인이면서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되기까 했단 말이야. 아시겠죠? 주주가 해놓고. 그럼 전세권도 주장할 수도 있고 임차권도 주장할 수가 있다. 각각 다 주장할 수 있다고요. 판례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임차권에 대항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됩니다. 6번 X. 7번은요. 자, 이 판례도 아셔야 돼.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집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자, 이거는 각각이라 했잖아요.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 배당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에 배당 요구를 한 것을 보지는 않는다. 각각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틀렸고 8번 어떻습니까?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차인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책을 양수한 자도 원칙적으로 분리 양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옆에 예외. 금융기관 예외. 금융기관은 보증금액 대출을 해주면서 양도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금융기관 빼고는 원칙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배당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 됩니다. 자, 8번 틀렸죠? 9번. 대항 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 운용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9번이 이제 별표인데 시험에 한 3번 나왔어요. 대항력과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췄다는 게 최선수지라는 얘기야. 최선수지야? 그 다음에 나오면 우리가 경매가 들어갔단 말이야. 하더라도 대지의 환가 대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9번 맞고. 10번.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이 가정공동생활 했던 사실혼의 배우자는 항상이 아니죠. 누가 없어야 됩니까? 상속권자가 없어야 승계한다 이 되죠. 항상 때문에 틀렸죠? 자,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과 9번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2번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번. 임차권 등기 명령되고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 받아갈 수가 없다지. 9번은 뭐였습니까? 대항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경매가 들어갔다. 대지의 환가 대금도 받아갈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 판례하고 비교해야 될 게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경매가 들어갔다. 대지 환가 대금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밑에니까. 알겠죠? 자, 넘기시면 돼요.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풀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나왔던 지문들이 뭐 30배 30배 또 적어놨죠. 여기 보시면 맞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기출 문제 지문들을 그대로 30배 때 그대로 뺏겨내봤다. 맞죠? 그래서 30배 때 주택 여기 민사특별법의 내용은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기출 문제 정리하고 갔으면 5문제 그냥 건졌어요. 아시겠죠? 자, 갑시다. 그러면 자, 틀린 것입니다. 1번 어떻습니까? 맞네. 묵시적 갱신되면은 몇 년을 본다? 2년을 본다. 누구와 2년 보장해야 됩니까? 2년 임대인이죠. 1번 맞죠? 자, 2번은 핵심 단어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옆에 적거나 주택 임대차도 적용되지 않고 상가 임대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 일시 사용 임대차가 뭔데? 옆에 모텔 호텔이잖아요. 이것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2번 틀렸죠? 3번. 자, 여기서 이제 임차 보증금이 감액해 줄 것이고 감액으로 수액 임차에 해당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수액 임차로서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있다. 4번. 임대차 성립 시 임대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제일 위에 누가 있다고요? 임차인이 있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단 말이야. 그럼 금매에 들어가면 대지 환가대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봤던 거죠. 자, 그러면 4번 맞죠? 5번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겠죠? 자, 5번 봅시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문에서 자 보세요. 여기에 이 임차인의 채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채권자가 뭐 했다고요? 이 보증금을 가압류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부동산을 넘겨버리면 이 양수받은 사람은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왜? 이 사람이 보증금 내줘야 되거든. 맞나요? 그럼 이제 이해됐을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대항력이 있는 자 주택임대차 보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가압류된 상태에서 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안 돼가 보증금이 가압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에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받은 사람이 일단 뭡니까? 보증금을 까고 샀잖아. 보증금 반환해야 되잖아. 근데 가압류됐잖아.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이 주기에서 사기다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당신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까지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탁하면 된다 하면 돼요. 할 수 있겠나 모르겠다. 아니, 나중에 한다 하고 그러면 공탁하면 돼. 어떻게 공탁합니까? 그 공탁비는 이러잖아요 또. 공탁비 보증금에서 까가 넣으면 된다. 제일 비싼 법무사 시키면 돼요. 데리러 가서. 불러가. 그 내줄 때 뭡니까? 자, 보증금 이렇게 있는데 경비 다 했던 거 법무사가 다 만들어가 냅니다. 아시겠죠? 보증금 다 해가지고 잔금이 얼마 있다. 너희들이 알아서 받아가라. 네가 받아가든 채권자 받아가든 알아서 해라. 딱 그럴 뿐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 누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법무사 알아서 해줍니다. 알죠? 그 돈만 딱 뽑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뭡니까? 더 이상 채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했지만은 더 이상 채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들끼리 사가지고 돈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난 채무는 있다 없다 이제? 없어요. 공탁해놨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때 아셔야 될 게 뭡니까? 비용에서 다 공제합니다. 보증금 다 깎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좀 친한 법무사면 뭡니까? 좀 더 서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잘 모르시나 보네요. 원래 다 이런 한 게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뭡니까? 등기 칠 때마다 뭡니까? 등기 칠 때마다 내가 좀 더 챙겨두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자, 나중에 뭡니까? 여러분은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인중개사가 공부가 법무사보다는 쉬워요. 훨씬 쉬워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법무사 갖고 놉니다. 한 명 두면 안 돼. 몇 명 둬야 됩니까? 3명 둬야죠. 저거들끼리 경쟁하게 시켜야지 뭡니까? 명절마다 뭐가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선물이. 아시겠죠? 요에 시켰다가 얘 시키고 빠리빠리한 거 딱 신시키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뭡니까? 자, 저당권 대출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대출 가서 딱 신청해주고 딱 하면은 또 대출할 때 또 돈을 싹 줍니까? 안 줍니까? 등기 치면 또 해주고 또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 극장에 내가 소개시켜줄게. 소개시켜주면 중개사 해주잖아요? 그러면 소개시키면 그 인테리어 하는 업자가 뭡니까? 하는 청소 이게 화장실 뭡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뭐랍니까? 봉투 다 그려주거든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만 먹고 사는 집단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게 있다 없다? 있다. 거래만 되면 많다. 아시겠죠? 그 거래가 지금 못하게 하니까 문제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됐어요. 자, 설명드렸습니다. 뭐 해라고요? 이런 일 생기면 공탁하라 이 말이야. 시험은 안 나옵니다. 그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겁니다. 왜? 어떻게든 양수인은 보증을 까가지고 샀거든. 보증 반환해야 되죠.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질문 이해됐습니까? 그 내용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6번 지문 옵니까 있습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이의를 제기함으로써입니다. 원래는 자, 임차인이 주주하면 보증금 반환은 누구한테 갑니까? 양수인한테 가서 달라고 하잖아요. 맞죠? 양수인에게 보증금 일단 살 때 보증금 까고 샀으니까 보증금 달라고 청구하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누구한테 받아가겠다고? 임대인에게 받아간다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자, 6번 볼게요.
대항력에 있는 주택 임대차가 기간 만료를 종료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벗어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죠. 자, 뭘 제기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맞고. 7번 어떻습니까? 맞죠? 자, 이게 30회 때 나왔던 거예요, 또. 임대차 계약이 1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2년의 기간,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은 미만을 주장할 수 있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맞고. 8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발행하지 못하면 임대차는 종료하지? 이거 봤던 거 몇 번 봤죠? 뭘 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대차 종료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다 가고 나왔습니다. 지분만 기재하고 동호서 표시가 없어도 취득할 수 있다. 옆에다가 다 세대 적어놓으시고. 다 세대는 뭐라고? 세개 동호서 지번. 오케이? 자, 그럼 9번도 맞아요? 맞고. 10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 갖춘 이상. 저당권 설정되고 난 다음에 대항력 갖추잖아요. 후순위 저당권이 시행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죠. 맞죠? 경매에 들어가면 임차권은 소멸하니까.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됐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 해야 되죠? 10번 X. 11번. 임차인 이기 차임이 달하도록 차임 연체한 경우 묵시갱증은 인정되지? 맞죠? 이기 차임 연체하면 묵시갱증 인정되지 않고요. 12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할 수가. 자, 여기서 누가 할 수 있다고? 임차인이 할 수 있어. 임대인은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2년 보장해줘야 돼. 자, 12번 맞죠? 13번. 주택의 경매에서 환가 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수면제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돈 받기 위해서는요, 인도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게, 자, 2번 틀렸다 그래서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주의법 사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10번 왜 틀렸다 그랬어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뒤에 대항을 갖췄다.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소멸이죠. 대항할 수가 없다 돼야 되고. 13번 왜 틀렸다 그랬어요? 주택이 경매돼서 환가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우수면제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인도해야 받을 수 있다 했죠. 자, 틀린 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뭡니까?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맞아요? 자, 상가 건물 전부 또는 일부 되고 밑에 보증금은 얼마? 서울만 얼마? 9억. 자, 9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억이고 밑에 내용은 다 몰라도 된다 그랬죠. 그럼 환산 보증금 곱하기 얼마나 그랬습니까? 100 한다 그랬어. 다음 페이지. 겸용 건물도 되고 채권적 전세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 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은 뭡니까? 사건이라 했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의 인도 사건. 자, 대항력의 내용은 뭡니까? 자, 상가 건물 양수받는 사람에게 뭡니까? 양수받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택임차. 자, 존속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이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했어요? 임차인. 상가에서는 1년이잖아.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임차인. 그 다음에 계약갱신. 갱신 요구권 아까 했죠? 옆에 페이지 가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다 있죠? 했었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1번의 별표 상기차임, 2기차임 나오면 X야. 상기차임 연재했을 때. 그 다음에 4번에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을 때. 그 다음에 5번에 고의 또는 과실입니까? 중대한 과실입니까? 중대한 과실했을 때. 그 다음에 밑에 7번에 재건축에 관련된 가나다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제 존속기간, 최초기간 포함해서 몇 년입니까? 자, 옆에다 적어놔야 돼. 5년 X입니다. 몇 년이라고? 10년인데 29회 때인가 28회 때인가 이게 뭐야? 7년 나왔거든. 7년이 X고 몇 년이라고? 10년. 계정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시험에. 알겠어요? 자, 최초기간 포함해서 몇 년입니까? 10년인데 시험에 7년 나왔다고. 7년. 알겠죠? 7년이 아니고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상가 근무를 하고 있다, 임차에 들어왔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인정해줘야 된다고요. 할 수 있죠?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왜 이게 10년으로 늘어난지 아시죠? 족발집 사건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족발집 사건 알아요?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막 줄 서서 먹는데 그게였는데 집주인이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건물을 산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2배로 올려붙잖아. 이 사람 열받아 뚜껑 열려가지고 뭡니까? 뭘 두고 갔어요? 망치 두고 가지고 찍어붙다 있는 거. 아시겠죠? 그때 망치 맞죠? 망치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하다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일이 있고 나다부터 몇 년으로? 10년으로.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10년으로 바꿨어요. 아시겠죠? 10년. 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는 행사할 수 있다. 됐고, 행사 효과는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요. 자, 이거 계약갱신 요건하고 좀 차이점이 더해드린 게 묵시적 갱신하고 차이돼요. 묵시적 갱신 6월에서 1월 사이에 나와야 되죠. 갱신거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밑에 갑니다.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되고 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으로 본다.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받고 난 다음에 몇 월이 지나면은 임대인 해지 통고 받고 난 다음에 3월이 경과하면은 종료한다. 이거는 주임법과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차이점은 뭐냐? 주임법에서는 임대는 2년 보장이지만 상가 임대차는 1년 보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전대차에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된다. 계약갱신 요건 적용됩니다. 행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차임 및 보증금 나왔습니다. 보증금 증액은 밑에 100분의 5 찾았습니까? 양가로 이번에. 자, 1년 내 증액하지 못한다. 월 차임 전액은 산전율 찾았습니까? 몇 프로? 1할 2푼 12%입니다. 자, 기준금리 4.5배수를 곱한 낮은 금액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뒤에 거 몰라야 돼요.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전대차에도 적용이 되고요. 밑에 보증금 확보 우선 변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자 나와야 돼요?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며 찾았습니까? 두 번째 줄에 확정 일자 나오면 무슨 변제? 우선 변제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소액 보증금 나오는데 서울 얼마라고요? 6,500 30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6,500. 나머지 기억할 필요 없어. 우리는 오로지 뭐만 낸다? 서울만 냅니다. 서울 냈는데 이의를 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딴 지역 내면 이의 건다 그랬죠? 서울만 냅니다. 이때까지 15년 넘게 기출문제를 봐도 서울만 나와.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 서울만 기억하면 돼. 아시겠죠? 딴 지역 나오면 지역감정 발동합니다. 아시겠죠? 예. 저 했죠? 13회 때 뭐랬다 그랬어요, 그때? 안성이 나와가지고, 안성 탐면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서울밖에 안 됩니다. 알죠? 서울 내니까 이해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서울이니까 중심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광역시를 기억해야 되지만 합격하기 전까지 뭐만 기억하면 돼? 서울만 기억하면 돼. 뭐 중개사 가서 실무에 들어갔을 때는 좀 우리까지 다 기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도 거의 뭐 어디입니까? 서울만 됩니다. 분위기가. 자,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은 2,200이죠? 서울 체크하시고. 건물과 대지 단가에 뭡니까? 2분의 1 범위죠. 맨 밑에 2분의 1 나옵니까? 자, 뭐요? 자, 대지 한가대금도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법의 적용 서울은 얼마고? 9억이고 소액보증금은 6,500이고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2,200. 6,500 이하고 2,200까지 받아갈 수 있다고요. 최대가. 오케이? 자, 됐고요. 보증금 반환 대책 그 밑에 경매 요식의 경매 개시 요건의 완화가 뭐예요? 안에 살면서 경매 넣을 수 있다 그랬죠? 똑같이 내용이 적용됩니다. 자, 쭉 내용 금융기관 내용까지 다 있고요. 환상 보증금 초과. 자, 이게 이제 28일 때 시험 나왔어요. 별표 해놓고. 자, 환상 보증금 초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가 임대차 법은 서울 얼마나 했습니까? 서울 얼마? 서울은 9억 맞나요? 서울은 9억이죠. 근데 이 9억을 뭐 하더라도 초과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게 밑에 나와 있죠.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여기 돼 있어요. 됐습니까? 상권 대표 요구. 이게 무슨 말인데요? 예?
몇 기 차임 연체하면? 상기 차임. 적어놓기 전에 몇 기 차임? 상기 차임 연체하면은 뭐 한다고요? 소멸 총괄수가 있다는 규정과 권리금에 관한 규정. 권리금에 관한 규정. 자, 대항력에 관한 규정. 표준계약서. 상하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기업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옆에 가서 권리금 보호 규정, 상기점 연체에서 계약 해지 규정, 상하 표준 계약서 권장 사항,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자, 옛날에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상권 대표. 우리는 상권 분립돼 있잖아. 상권 분립돼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맞죠?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알아서 하세요. 상권 대표 요구. 됐어요? 이게 28회 시험 나왔었어요. 케이스 문제를 가지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있다고? 상권 대표가 요구. 알죠?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돼 있거든요.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됐어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28회 기출 문제 풀어봐야 돼, 이거는. 28회 기출 문제 풀어봐야 돼. 알죠? 자, 이제 권리금 등 나왔죠? 삭신이 숭시입니다. 쉬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권리금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